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세상 얘기를 해봅니다. 저는 하민입니다. 메타버스? 그거 어디 가는 버스야? 이런저런 설명을 듣다 보면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 메타버스 궁금해하는 분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타버스에 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참고할 도서는 김상균 교수가 쓴 메타버스, 그리고 최영욱 저자가 쓴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 두 권입니다.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해볼까요? 메타버스에서 이 버스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라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 그리고 초월이나 가공을 의미하는 이 메타가 결합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현실이 아닌 가상의 공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말은 1993년에 작가 닐 스티븐슨이 쓴 SF 소설인 스노우 크래시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은 이 책을 읽고 구글 어스를 만들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이 IT 기업의 리더들에게는 고전에 준하는 책임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 하는데 그거 꼭 알아야 돼? 궁금해합니다. 네, 아셔야 돼요. 왜냐? 돈이 되기 때문이죠. 메타버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업이 될 만한 경제활동을 할 만한 거리가 많습니다. 그럼 대체 메타버스가 구체적으로 뭔데? 들어보니까 아바타도 있고 뭐 미션도 있다는데 그럼 그거 게임 아니야? 게임이요. 네, 메타버스 맞습니다. 그런데 꼭 게임만이 메타버스인 건 아닙니다. 현실 사회 속에서 이 판타지가 가미된 어떤 가상의 세계가 있다. 게임 같은 것들 메타버스가 되고요. 혹은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편의성이 더해진 가상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 또한 메타버스입니다. 이 신세대, 흔히 말하는 MZ세대들은 메타버스라는 용어 잘 쓰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해왔거든요.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다, 좀 알아봐야 되겠다. 대부분 이 40대 이상들이라고 해요. 디지털 이주민 세대들이죠. 40대 이상도 이미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실 지도를 가상 공간에 펼쳐놓고 쓰는 구글 어스라든지 우리가 자주 쓰는 네이버 지도, 현실 속에 있는 맛집들을 쭉 가상 공간에 올려다 놓고 배달을 시켜서 먹는 배달 앱, 메타버스에 해당이 되죠. 사실 이런 앱들 너무 일상화돼서 별다른 느낌조차 없죠. 그런데 특정화된 기기,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다른 느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하는데 가격이 그 렌즈 위에 뜨게 되고 이렇게 3차원의 현실 위에 정보가 얹혀져서 보이는 것을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사례로는 포켓몬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지역이나 장소에 캐릭터인 포켓몬이 등장해서 그걸 잡는 게임이었죠.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를 봐도 VR 안경을 쓰고 사람들이 모이고 게임하고 노는 그런 모습들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메타버스의 사례들 쭉 나열하다 보면 별거 아니네. 근데 왜 하필 지금 메타버스 그러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로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 상황입니다.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이 가상의 공간에 접속하고 여기 모여서 일을 하고 모여서 노는 일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죠. 가상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도 많아지고 사용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발전 속도도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빅데이터에 인공지능에 다양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광학 기술까지 발전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 거죠. 직접 대면해서 일어나야 될 많은 경제적인 활동도 가상 공간으로 옮겨져서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부캐 시대죠. 현실에서의 나라는 정체성 말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 혹은 내가 원하는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진 인물을 만들어내고 그를 통해서 나의 바램이나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메타버스에서 활용되는 아바타가 딱인 거죠. 메타버스에는 한 사람이 하나의 캐릭터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둘, 셋, 일명 N차 라이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메타버스는
현실보다 더 활발하고 다이나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메타버스에 더 늦기 전에 올라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체 뭘 어떻게 해서 올라타야 되는지 참 막연할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이주민 세대인 40대 이상, 그 중에서도 나는 게임 안 해봤어, 뭐 SNS도 눈팅 정도만 해, 디지털 기술을 동원해야 될 필요도 없어, 이런 분들은 더 헤매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책을 읽고 또 공부도 하고 사례도 찾아보고 메타버스 월드인 제페토에도 들어가서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름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3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핫한 메타버스에 가입해서 직접 한번 체험하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에서 만든 제페토가 있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아바타가 필요한데요. 이 아바타를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친구가 제페토에 살고 있는 제 아바타입니다. 만나면 인사해 주세요. 나의 아바타가 이 월드를 돌아다니면서 각종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 해보는 중년들 약간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월드에 입장을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여서 앞으로 전진하고 뒤로 가고 돌고 뭐 이런 걸 잘 못하겠어요. 제자리에서 위로만 뽕뽕 몇 번 솟구치다가 괜히 민망해서 혼자 나오고 이러기를 서너 번 했는데요. 사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들 자기 캐릭터만 보고 있지 남 보는 일이 없어요. 지금 제페토에는 한강 시민공원도 있고요. 명품샵들도 있어요. 월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SNS를 하기도 하고 춤추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게시를 하기도 합니다. 현실 사회를 쌍둥이처럼 아주 닮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호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팬클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2번째는 뭔가 경제활동을 할 만한 게 있을까?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바타로 움직이는 게 좀 익숙해지면 이 가상 월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또 이런 일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지 알게 되죠. 메타버스는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의 판타지와 편의성이 얹혀져서 만들어지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욕망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 개성 있게 꾸미고 싶고 또 그렇게 꾸미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바타가 입을 옷, 가방, 신발, 뭐 액세서리, 뭐 스케이트보드 같은 이런 탈거리까지 등장했던데요. 이런 것들을 구매하게 되죠. 이런 옷들을 만드는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데요. 벌써 월 1,500만 원 이상을 또 현실에서 버는 그런 크리에이터도 나왔다고 합니다. 구찌나 폴로, 버버리 같은 명품 브랜드들이 메타버스로 입점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공연을 하기도 하고 이 상품 마케팅 활동이 일어나기도 하죠. 지금 제페토 월드의 회원들은 나이가 어리거나 이 젊은 층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만 지나도 나이 같은 거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추구하는 바들이 생기게 되면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어떤 형태의 활동이든 일어나게 되는 것 또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3번째는 내가 관심이 가는 것을 이루려면 현실에서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 역량을 연습하는 겁니다. 제페토 월드에서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을 익숙하게 하면 훨씬 유리하다고 하죠. 최근에 SK에서 론칭한 이 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모임이나 행사, 교육 같은 것을 특화했다고 하는데요. 짧으면서도 임팩트가 강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면 훨씬 유리하겠죠. 오늘 참고로 한 이 2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타버스는 상당히 현실과 가까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포개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포개지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이고, 현실 한번 살기도 너무 어려운데 뭘 N회차까지 살아. 이렇게 살다가 죽지 하지 마시고 조금만 신경 써서 익히면 훨씬 더 재미있고 훨씬 더 편한 세상을 살 수 있구나. 호기심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잘 사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사인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많이 기웃거리고 많이 시도해보면서 사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